자, 점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기존의 이제 불교 이론에서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재선 거론하지는 않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점수에다가 요 개념이 더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렌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한복도 렌탈하고 이제 그러는데.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던 옷은 깨끗이 해서 다시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입다가 뭐 이렇게 오물이 묻었다든지 이러면 아시겠죠? 내가 책임하에 어쨌든 이게 깨끗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자, 우리 몸은 일단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육체라는 몸이 있고 요 안에 기체라는 몸도 있고 단전 호흡의 대상인 에테르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감정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체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인 이 육체는 물질계에서 온 거예요. 우리 기체는 기계에서 온 거예요. 기계. 우리 감정체 아스트랄체는 아스트랄계에서 우리가 잠깐 빌려온 거예요. 멘탈체? 멘탈계에서 잠깐 빌려온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 몸을 보세요. 일법이 만법이잖아요. 우리 몸이 이 물질계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식사하는 게 뭡니까? 계속 물질계에서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또 물질이 또 이게 사라지니까 또 새로운 물질을 계속 넣어주는 거잖아요. 물질계에서. 음식이 그렇잖아요. 물질계에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을 물질계로 반납하고 가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좁은 눈에서만 보지 마시고, 큰 차원에서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육체가 이런데, 우리 기체라든지, 감정체라든지, 사구체는 우리 안에서만 있는 고요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들의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일부 빌려온 걸까요? 물질체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빌려온 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쓰고 나서 다시 돌려줄 때 더럽게 해서 빌려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깨끗하게 세탁해서 돌려줘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해서 돌려주는 거죠. 일법이 만법이에요. 만법이 일법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우리 육체는 꿈이 뭘까요? 진화의 꿈이. 우리 물질 차원에서의 꿈은 빛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동수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올라가면 아시겠죠? 얘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동수가.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물질계에다. 그럼 물질계가 그만큼 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육칠정에 물들어가지고 막 컴퓨터 내려놨다. 그러면 그걸 물질계가 빨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와서 또 빨게 하겠어요? 인과응보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그냥 딱 잘라서, 인하면 과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인을 하면 과를 받지? 이런 개가 인간한테 조금씩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서 컵으로 한 컵 우리가 바닷물을 받아왔어. 아시겠죠? 그게 우리 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아스트랄계에서 컵으로 이렇게 잠깐 받아왔는데, 그게 우리 몸의 안에 들어와서 그 감정계거든요. 감정체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그 개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 몸은 이제 상승을 해서 이 육체의 꿈은 빛이 드는 거고, 물질의 꿈은. 감정체의 꿈은 뭐가 꿈이겠어요? 희노애락을 담당하는 감정체의 꿈은? 사랑. 근데 그거 빌려다 썼는데 잔뜩 그냥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감정에서 살다가 그걸 반납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아스트랄계에서
그걸 본인한테 빨게 한단 말이요. 그게 다시 윤회를 해서 내가 빨아서 다시 반납시켜줘야 돼. 최소한, 예, 내가 빌려올 때보다 더 사랑으로 더 근접해서 반납은 못할 망정 더, 예, 우리 멘탈계도 마찬가지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라는 존재가 좀 와 닿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감정을 살았을 때 이렇게 선한 감정을 못 써가지고 오히려 지를 더 더럽혀가지고 그 이제 아스트랄계에다 이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랄계에서 그걸 다음 생에 올 때 그걸 다시 또 받아요. 그거를 내가 쓰던 아스트랄계를 채를 그래서 네가 닦으라는 거예요. 아스트랄계에서 아시겠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의미는 이 의미까지 올라가야지 윤회가 정확히 이해가 돼요. 뭐냐면 또 하나 의미는 그거는 내가 지금 아직 못한 숙제를 볼 수 있죠. 닦아야 된다는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진동수가 더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진동수를 끌어올려야 될 우리 어차피 진화해야 될 존재니까 상승해야 될 존재니까 그거를 못했다고 하는 그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그 상황이 비슷하게 다시 연출돼서 아시겠죠? 인과를 맺은 사람끼리 여기서 다시 연출이 돼서 거기서 조화를 배울 때까지 그것을 계속 다시 받아오게 돼 있어. 그럼 조화를 배웠다는 건 뭡니까? 개인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숙제를 이제 해냈다는 거고, 그렇죠? 그 숙제를 넘어섰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거기서 다툼으로 끝내지 않고 아시겠죠? 내가 지혜와 선량한 마음을 내 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보다 더 상대방하고 친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숙제를 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내가 반납하는 것도 더 진화돼서 반납을 하겠죠? 그러면 아스트랄계도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이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응보로 윤회를 한다는 개념은 이렇게 좀 넓게 보자 이 말이에요. 인과라는 틀에서만 쫓겨봐가지고 잘못하면 벌 받으니까 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 그 선한 행동을 짓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채들은 그 바다에서 조금씩 떠온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 이게 돌려줘야 돼. 이런 어떤 거대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적에 좀 넓은 시각에서 수행도 이루어지고 좀 넓은 차원에서 좀 이해도 되고 그 넓은 개가 또 우리가 인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게 빌려줘 가지고 각자 입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또 고마움도 느끼고 그 무지할 때는 거기서 오히려 더 더럽혀서 보내주면 그거 깨끗할 때까지 계속 오는 거는 버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일 수도 있죠. 이거 넘어서라고 한번 잘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영원히 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었을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과를 받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벌과 사랑이 동시에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이해할 때 우리 삶이 보여. 근데 불교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그 벌 쪽으로만 자꾸 해준다니까. 근데 거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예요. 못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게 해주는 게 인과의 본래 목표예요. 벌 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잘못할 때 때리는 거는 잘못해서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때리는 목적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때리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인과,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윤회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